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에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오늘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한 성서 지리에서 특별히 쉐펠라 지역, 성경에서는 이제 평지로 번역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 여기에서 몇 번 반복했습니다. 먼저 이 지역을 서부 해안평야, 그리고 이 지역을 서부 산악지대, 여기는 중앙 대협곡, 여기는 동부 산악지대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순차적으로 강의를 마쳤고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 빠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요 블레셋 평야, 여기와 여기 유대 산지, 블레셋 평야와 유대 산지 요 사이의 요 지역을 뭐라고 하는가? 여기를 바로 표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쉐펠라,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쉐펠라. 이 지역을 쉐펠라라고 한다. 쉐펠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쉐펠라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다 그러면 상당히 성서 지리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겁니다. 굉장히 조예가 깊은 거예요. 자, 쉐펠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평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야도 아니고 여기는 해안 평야였잖아요. 근데 평지하고 평야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애매하죠. 이 지역은 쉐펠라라고 하는데 이 쉐펠라 이 지역은 해발 고도가 대략 한 300에서 한 500m다. 300에서 500m. 자, 이 지역 여기는 평야잖아요. 그래서 평야니까 뭐 한 0에서 10m라고 치죠. 0m면 바닷물이 올라올 테니까 어쨌든 평야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여기 유대 산지 여기는 한 800에서 한 1000m 됩니다. 800에서 1000m. 여기는 한 0에서 10m. 여기는 800에서 1000m. 여기는 한 300에서 500m.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고도가 올라간다.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바로 이 블레셋 평야와 유다 산지 요 사이에 위치한 요 쉐펠라 지역. 하지만 여기에 있는 샤론 평야가 있죠. 샤론 평야. 그리고 옆에 사마리아 산지가 있죠. 이 샤론 평야와 사마리아 산지 요 사이에는 이런 쉐펠라와 같은 일종의 완충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샤론 평야에서는 바로 그냥 사마리아 산지로 이렇게 고도가 올라가지만 바로 그 밑에 블레셋 평야에서는 이렇게 됐다가 올라갔다가 유다 산지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지형이 형성되는 게 바로 요 쉐펠라 지역이고요. 이 쉐펠라라는 뜻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히브리어에서 낮은 땅이다. 고도가 낮다, 낮은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낮은 땅. 근데 이 낮은 땅이 한 300에서 500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높은 땅이죠. 높은 땅. 하지만 낮은 땅이 되려면 누구 기준이냐? 바로 이 지역 유다 산지에 사는 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따지면은 낮은 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명명은 바로 블레셋 사람 기준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명명한 거기 때문에 바로 낮은 땅 이렇게 명명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 이 지역. 자, 이스라엘 지형이 이런 식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지역적인 동일성이 있다. 여기는 평야고, 여기는 산지고, 여기는 계곡이고, 다시 산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 사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여기에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막 공격해 들어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나가는 일종의 교량과 같은 대륙 간지, 컨티넨탈 브릿지라고 하죠. 사이 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공격할 때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 어떻게 가느냐? 바로 이렇게 해발 고도가 같은 이런 해변길을 따라서 가겠죠. 해변길을 따라서. 그래서 이집트가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예루살렘 해발 800m의 산지예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바로 이렇게 해변길을 올라와 가지고 쉐펠라 지역에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골짜기들이 5개가 있는데 이제 그 골짜기 살펴볼 거예요.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골짜기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저 북쪽에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쭉쭉 해가지고 여기에 갈릴리 산지가 있고 사이에 평야가 있었죠. 여기 이스라엘 평야. 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평야를 해가지고 일로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함량할 때 일로 내려와서 이 골짜기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골짜기. 그 골짜기에 있는 이 지역에서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공격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들, 전투의 상황들이 상당히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골짜기 사이사이에 곳곳에 요새 도시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요새 도시들에 대한 언급, 그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론에 들어갈 때,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것이구나 하고 아마 손뼉을 딱 치실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여기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쉐펠라 이 지역에서 바로 이집트의 공격 그리고 아시리아 바벨론의 공격이 올 때 반드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는 지나가는 길목에 바로 이 수도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 이 골짜기들이다. 쉐펠라 지역에 있는 5개 골짜기 맨 위에서부터 첫째가 아얄론 골짜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얄론 골짜기, 두 번째로 소렉 골짜기, 세 번째로 엘라 골짜기, 네 번째로 마레사 골짜기, 다섯 번째로 라기스 골짜기. 자, 위에서부터 아얄론, 소렉, 엘라, 마레사, 라기스 골짜기인데 이 각 골짜기에서 일어난 전투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이렇게 살펴보고 이 쉐펠라 지역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얄론 골짜기, 여기 이제 아얄론 골짜기 나오죠. 아얄론 골짜기.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자, 이 아얄론 골짜기에 대한 얘기.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 막 골짜기들이 막 있잖아요. 여기가 아얄론 골짜기고 여기 이제 이름 안 나왔지만 이 골짜기 뭘까요? 소렉 골짜기, 그 밑에 여기는 엘라 골짜기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레사 골짜기, 또 라기스 골짜기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기브온 우리 배웠죠. 기브와 미스바 게바 해가지고 요 4개 마른 목고래의 베냐민 산지, 베냐민 평지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기브온이고 그 밑에 있는 브에롯, 그비라, 기럇 여아림 이 4개의 도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기브온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길갈에 있던 길갈 옆에 여리고가 있죠.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투항을 하죠. 이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고 원방 백성인 것처럼 이제 속여가지고 바로 이스라엘과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배신자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배신자 기브온을 칩니다. 배신자. 이때 연합군에 들어간 도시들이 이제 헤브론, 야르뭇, 이런 라기스, 에글론 이런 도시들 연합군이 예루살렘과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배신자 기브온을 치죠. 그러니까 기브온이 어떻게 하는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에게 SOS를 치고 이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와요.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아얄론 골짜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기브온 산당 제일 높은 거기에서 이 전투 상황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브온 산당 여기에서 나중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전투가 이제 거의 막 이겨가고 이제 뒷정리해야 되는데 막 그냥 전투를 끝내야 되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서쪽으로, 이쪽이 서쪽이죠. 해가 서쪽으로 막 뉘엿뉘엿 지는 상황에서 바로 기브온 산당 위에서 기도하던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아얄론 골짜기. 바로 이 전투가 이 아얄론 골짜기 여기 베토론 비탈 내려가는 이 지역에서 당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군대를 한참 격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가 지니까 태양이 멈추도록 기도하는 달이 멈추도록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이 아얄론 골짜기가 나옵니다. 태양은 기본에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그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이 바로 이 아얄론 골짜기 현장에 있는 베토론 비탈길, 이 베토론 전투 여기에서 바로 이제 벌어진 전투, 이게 바로 이 아얄론 골짜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짜기가 바로 뭐였습니까? 위에 아얄론 골짜기, 그 다음에 소렉 골짜기였죠. 소렉 골짜기. 여기 나오네요. 소렉 골짜기. 두 번째가 소렉 골짜기다. 바로 이 선이, 이쪽은 블레셋, 이쪽은 이스라엘 국경선이죠. 국경선. 바로 이 국경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쭉 올라오는 그 골짜기가 바로 소렉 골짜기. 올라오다가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도시가 딥나. 쭉 올라오다가 베세메스. 당시 법궤가 예그론에서 베세메스로 이렇게 향하죠. 암소가 이 법궤를 수레를 메고 베세메스로 향하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다가 많이 죽죠. 자, 베세메스 쭉 올라오고 이제 이게 골짜기가 갈라져 가지고 밑에 여부스, 여기다 예루살렘이 됩니다. 여기 보면 소라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소렉 골짜기에 따라 쭉 올라오면 소라 여기서 누가 태어나는가? 바로 삼손이 태어납니다. 삼손.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13, 14, 15, 16 이 4장에 걸친 스토리가 바로 삼손, 이 한 사람의 사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삼손이 태어난 고향이 소라였다. 근데 이 삼손이
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한 처녀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매혹돼서 뭐 결혼하려고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딥나로 내려가다가 뭐 그런 스토리 펼쳐지고 또 삼손 스토리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삼손이 이 소래꼴짜기가 나온 최고의 미녀 바로 그 유명한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의 어떤 러브 스토리 스캔들 뭐 이런 것들이 펼쳐진 그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소래꼴짜기다. 소래꼴짜기 하면은 이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이제 유명하게 극적으로 등장하는 지명이죠. 소래꼴짜기. 자, 아이란 골짜기 살펴봤고, 그 다음에 소래꼴짜기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라골짜기죠. 이 엘라골짜기, 여러분들 이 엘라골짜기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을 모르는데, 이 엘라골짜기에서 벌어진 이 사건,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쳐 부수는 이 사건. 뭐,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던 스토리겠죠. 바로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엘라골짜기라는 거예요. 엘라골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스토리하고 성경의 스토리는 이스라엘 어떤 지형에서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과 지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스토리만 그냥 붕 떠 있는 상태였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킬 때 그 스토리가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이제 역사한다는 거죠. 자. 당시 전투는 이 블레셋이 이제 이 엘라골짜기를 따라서 이제 올라온다. 당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 전투를 명명을 하면 엘라골짜기 전투다. 엘라골짜기 대첩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엘라골짜기를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가드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가드.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였죠. 자, 우리 블레셋 평야에는 5개 도시 바로 가사, 아스겔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가드, 이 가드 왕, 뭐 아기스도 나오고, 지금 이제 가드 왕, 가드의 그 장군 골리앗이 이 가드에서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요. 쭉 올라옵니다. 전투가 여기서 벌어지는데,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다고 나오냐?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단밈에서 진쳤다. 그래서 한쪽에 이스라엘이 진치고 반대쪽에 블레셋이 진치고 서로 항호하면서 일종의 수장 대결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쪽 수장은 골리앗이고 이스라엘 쪽 수장은 감히 나오는 사람이 없이 계속 이제 두려운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 심부름 간식거리 가지고 왔다가 이 전투에 참전하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무엘상 17장의 엘라골짜기 전투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이 엘라골짜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바로 이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내려온 거죠. 베들레헴 해발 900m에 있는 유대 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라골짜기 여기에서 가드에서 골리앗이 올라오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은 내려오고 그 중간 지점인 요 소고와 아세가 사이 요 에베스 단밈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엘라골짜기에서 벌어진 요 전투의 상황 또 이제 우리가 이 지형을 할 때 이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 전투가 벌어진 그 장소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얄론 골짜기, 소래골짜기, 엘라골짜기 살펴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레사 골짜기다. 마레사. 여기 이제 마레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마레사. 그 골짜기에 있는 대표적인 그 요새 도시로서 이제 마레사. 여기 이제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바로, 아사 왕 때 에디오피아 성의 구스 용병 세라가 철병거 900승과 100만 대군을 이끌고 요 해변길을 따라서 서부 해안평야 길을 따라서 쭉 해가지고 가사대까지 쭉 해서 어디까지 왔다고 나오느냐? 바로 이 마레사까지 왔다. 엄청난 대군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때 중과 부족의 엄청난 대적 앞에서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주여,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싸울 때 약한 자가 의지할 분은 오직 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의지한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마레사에서 이 대군을 격파하는 스토리, 요게 이제 역대하 14장에 언급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얄론 골짜기, 소래 골짜기, 엘라 골짜기, 그다음에 네 번째 있는 이 마레사 골짜기에서 펼쳐진 아사 왕 때 에디오피아 용병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다. 자, 마지막 라기스 골짜기. 자, 이 스토리는 이제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의 공격,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 그리고서 수도 예루살렘에 포위 공격에 대비해 가지고 히스기야 자기의 이름이 들어간 터널, 히스기야 터널을 팔고 장기간의 포위 공격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수비를 이제
공고히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주전 701년에 있었던 이 아시리아의 공격, 당연히 아시리아도 쭉쭉 해가지고 요 서부 해안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아벡 이야기했죠. 아벡 이야기했고, 아벡 우리 여기에 뭐 블레셋이 전투를 할 때 여기서 하기도 하고, 블레셋이 여기서 군사 참모회의 할 때도 나오고, 그런 그 아벡입니다. 바로 가사, 아스겔론, 아스돗 나오고, 그다음에 요 아벡에서 발원한 요 강, 야르콘강, 요 위치는 다 블레셋 평야라고 이제 이미 블레셋 평야 할 때 얘기했습니다. 아벡, 뭐 요빠, 뭐 브네브라, 아소르, 벳다곤, 딥나, 아세가, 림나, 이 지역에 있는 이 셰펠라에 있는 이 모든 지역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씩 요새들을 접수하면은 수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이 마지노선 요새들이 다 이쪽에 몰려 있는데 하나 다 접수해가는 상황. 그런 가운데 마지막 남은 게 라기스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라기스. 자, 이 라기스에서 산헤립은 자기의 장군 랍스하게, 랍사리스 요런 장군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이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세 장 안에 갇힌 새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언급되어 있죠. 근데 한참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당시 이집트의 바로 디르하가가 궁지에 처한 이 히스기야를 도우러 올라옵니다. 하지만 뭐 많은 군대를 파견한 게 아니고 이제 적은 군대를 파견했기 때문에 아시리아 대군에 막혀가지고 요 엘드게라고 하는 지역에서 격파되죠. 다시 이제 포위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라기스의 당시 이제 산헤립은 진치고 있었고, 장군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산헤립을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 라기스 수도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다 함락되고 이 라기스 혼자 남아있는 상황. 라기스 여기를 지키던 한 수비대장이 자기의 상관에게 뭐 이런 내용들,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세가와 이 라기스 여기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근데 아세가마저도 함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가에서도 봉화가 이제 오르지 않고 함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라기스 혼자서 지금 예루살렘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자기의 상관에게 보고하는 그런 문서가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걸 라기스 서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라기스가 바로 이 유대 산지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골짜기 5개 가운데 가장 밑에서 있는 골짜기로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특히 이제 이집트에서 쳐들어오는, 이집트의 공격을 막아내는 1차 방어선이 이제 라기스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블레셋 평야와 그리고 유대 산지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쉐펠라 지역, 성경에는 평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낮은 땅,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제 낮은 땅, 그 지역에 있는 골짜기 5개들, 바로 아얄론 골짜기, 소렙 골짜기, 엘라 골짜기, 마레사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그 각각의 골짜기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들 하나씩 살펴봤습니다.